그 첫 번째 세션에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대한민국의 대표 에너지 전문가, UN 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의 미래예측 교수로 있고요. UN 미래보고서 10년째 솔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한전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300년간은 천천히 바뀌었지만 2020년부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뒤돌아보면 길이 하나 없어졌네. 집이 없어졌네. 할 정도로 2020년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가 가장 저지대입니다. 하루에 축구 구장 한 개가 수몰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렇게 본다면 맨하탄은 1.5년 내에 수몰할 수도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서서히 이런 주장을 존 베리 기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월 27일 날 MIT에서 수년간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이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60년 후가 되면 수십 년 후가 되면 중동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살갗이 타요, 밖에 나가면. 이런 정도로 위기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타임즈에 나왔고, 지금 현재 보면 MIT 네이처지에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3m에서 80m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많은 것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보면은 맨하탄이 지금 현재 수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LAX입니다. LA 공항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프리 린이라고 최근에 또 발표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프리 린이 발표한 거에 보면은 샹하이가 지금 왼쪽이 현재고, 그죠?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거의 이 샹하이, 홍콩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청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광저우도 이렇게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는 땅값이 동부 서부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죠? 뉴욕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땅이 가라앉아서 1억 5천만 명이 거의 집을 잃을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가라앉고요, 샹하이 지역이 가장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5억여 명이 수몰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50년 후면 가라앉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어차피 해수면 상승이 오기 때문에 이런 해상 도시를 제한을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어차피 물 위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007년도에 대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32년이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조그만 아일랜드 섬이 하나 있는데 18.32% 정도가 가라앉습니다. 대만만 가라앉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수면 상승은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2032년이 되면 얼마나 가라앉을지, 영국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 200년 후 이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럽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고요. 지금 현재로 이대로 간다면, 이런 거죠.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맵 오브 에이시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일본은 옛날에 가라앉고 없었었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보시면 50%의 농민이던 1900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트랙터가 나왔습니다. 트랙터가 나와서 농민의 인구가 팍 줄었어요. 1945년이 되면서 10%, 1965년도에는 5%로 줄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트랙터 공장으로 넘어간 거죠. 가장 빠른 속도로 망한 회사는 1800년도 중반에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18세 아이들이, 그죠? 달려가서 이 역에서 이 역으로 우편을 배달하던 그 아이들이, 포니 익스프레스가 전보가 나와서 3일 만에 다 3,000명이 해고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결국은 제가 오늘 주제에 전봇대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봇대가 지금 1억 2천만 개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죠. 이 오래된 50년, 100년 된 이런 전봇대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2014년에 솔라가 1%였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저희 주장은 이제 보시면 2018년이 되면 4%로 갈 것이고 2024년 지금부터 8년 후가 되면 8, 9년 후가 되면 석탄 발전소가 소멸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천연가스도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쓰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사라지는 해 2030년이 되면 솔라가 세상을 뒤집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석유가 oil will be obsolete. 소멸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 포춘 500에 보면은 그죠, 수많은 회사들이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가총액으로 처음으로 애플, 구글, MS가 10대 기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석유 회사들이 그 100년 동안 부를 누리다가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려지는 거고요. 그 많은 회사들이 MS나 구글이나 애플이 에너지 회사로 전환한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사람들의 주요 전략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지금 11월 5일 날 모든 것을 지금 솔라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서 자기가 3조 원 정도를 내놨습니다. War on Carbon 해서 이런 현상 수많은 이 변화들이 오고요. 테크캐스트 글로벌 같은 데에서는 보면은 지금 글로벌 브레인이 나온다. 몇 년도에 뭐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보면 파워 스토리지라고 ESS가 있습니다. 우리 ESS에 보면 파워 스토리지가 2023년까지 734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 피월세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희망을 가지시고요. 변화 정말 빨리 온다. 우리에게 컴퓨터 전화는 어떻게 변하는가?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그죠? 이제 스마트워치까지 왔어요. 스마트워치에서 우리가 보는 이 구글 안경까지 왔다가 이미 구글 렌즈도 나왔거든요. 구글 렌즈 안에 다 집어넣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지금 현재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고, 팔목에서 그죠? 팔목으로 우리가 트위터도 돌려보고 이런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2025년이 되면 바이오 컴퓨터 몸속으로 모든 것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2025년에 없어진다라고 보고 팀 캐논이 최초로 바이오 컴퓨터를 2013년에 자기 팔뚝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3D 프린터로 지금 3D 프린터가 나와서 그죠? 빠른 속도로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가 이미 유리를 그죠? 1000도 이상 유리를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렛 패커드 같은 데에서는 노즐이 그죠? 이제 3D 프린터가 노즐이 한 개가 아니고 노즐이 몇 개요? 3만 개의 3억 5천 번을 초당 뿌리는 이런 프린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변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대안은 저는 이제 선빌리지다 오늘 이 주제고 솔라 스쿨도 있고요. 알렉스 라이트만이 와서 우리나라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오는데 현재 호주 같은 경우에 저는 호주 정부에 10년 근무했는데 호주가 20%, 유럽 대부분이 20%, 신재생 에너지 그죠? 캘리포니아는 30%, 한국은 1.1%입니다. 그리고 OECD 꼴찌고요. 한국 신재생은 전 세계 90등이고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가 리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까지 모로코는 태양광을 50%,
태양광을 절반을 태양광에서 생산하겠다. 이거 5년 후입니다. 5년 후. 우리는 1% 하겠다. 2030년. 2030년이 되면 저희는 뭐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태양광으로 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태양광의 효율성이 새로 개발되고 있어요. 8월 25일자에 나온 것은 태양광이 almost zero loss에서 태양광의 효율성을 90% 이상 끌어올리는 베이루스 대학교에 또 기술이 나왔고요. 이 그래핀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핀은 태양광의 효율성을 64%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매일처럼 뭐 10%, 20%, 22%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수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저희는 이제 제조업에 자동차도 붕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많은 자동차의 부품 공장들이 2030년에 없어질 수가 있다. 테슬라 자동차는 이미 부품을 100분의 1로 줄였고요. 1900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뉴욕의 피세븐입니다. 뉴욕의 5번가에 지금 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등장한 거죠. 1900년도에. 이것이 13년 만에 세상을 바꿉니다. 13년 만에 전부 자동차로 넘어가요. 전부 자동차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동수거협회가 영국에 있는 공장을 두드려 부쉈다.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세상이 바뀌고 있고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전하진 의원님이 저를 초청했는데 산자부 국감에 제가 참고인으로 9월 10일 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공저하고 번역을 했어요.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석유와 자동차 시대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유하고 자동차가 사라지면 산자부가 사라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산자부에서도 전화도 오고요. 아무튼 가서 제가 앞으로 세상이 정말 변한다. 토니 세바가 지난 30년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라이 시대가 오고 신재생이 가고 이런 변화.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확 넘어가면 석유를 쓰지 않죠. 이런 변화들이 와서 결국은 2030년이 되면 저희는 이렇게 봐요. 2030년이 되면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다. 모든 자동차는 무인차다.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oil will be obsolete. 석유도 사라지고요. 내추럴 가스도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이런 것들이 obsolete. 사라진다. 2030년. 근데 요즘에 최근에 빠른 속도로 변하는 속도를 보면 2030년이 아니라 2025년에 다가올 수도 있다. 토니 세바가 다음 주에 옵니다. 한국에. 만나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고 이제 자기가 주장을 바꿔야 되겠다. 2025년으로 이런 정도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변화들, 그죠? 이 수많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란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미 전기 자동차로 서울 부산까지 가는 이런 전기 충전, 충전도 뭐 자동으로 충전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30분마다 충전이 되는데 무료입니다. 월마트하고 지금 테슬라는 무료로 충전, 자동차 한 대 사면 한평생 무료로 기름 안 사고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들을 오늘 마주하시고 그래핀 같은 가격이 그죠? 100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핀이 철강보다 200배로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새로운 자동차 가벼운 철강보다 200배로 더 강한 이런 자동차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솔라가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테슬라 자동차가 5월 1일 날 파워월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300만 원의 발표를 하면서 그죠?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파워월, 파워팩 이거는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이 1억 6천만 개만 있으면 한전 필요 없다. 미국에
20억 개만 있으면 전 세계 한전이 필요 없다. 한전은 왜 필요가 없느냐면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이 주범이 바로 CO2죠. 석탄 온실가스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의 큰 주제가 선빌리지죠. 선빌리지 운동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